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한 40대입니다. 이혼이라는 거 제 인생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제 맘 같지만은 않더군요. 결혼할 당시 친정으로는 부모님과 남동생, 시댁으로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시누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은 다른 사람들의 결혼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시댁은 적당히 시집살이를 시키는 그런 집. 명절이면 명절이 시작하자마자 가야 하고 명절 당일이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늦게 아들 내외를 사돈댁으로 보낼까 궁리하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친정은 딸이 힘들까 싶어 보고 싶어도 부르지 않고 쉬는 날이면 그저 집에서 쉬라고 하시는, 간혹 친정에 가면 맛있는 거 잔뜩 먹이시고는 한 잠 푹 자고 그만 가보라는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각자 집안의 그런 점들에 일일이 불만을 삼지는 않았어요. 시댁과 친정이 가까운 거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허구한 날 마주쳐야 하고 일만 생기면 달려가야 하는 그런 집이 아닌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해야 하자 싶었거든요. 제가 며느리라 시댁을 조금 견눈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늘 제게 불만을 토로하셨고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고 저의 부족함이 제 부모님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발 그리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고 누구보다 사랑으로 자식들을 길러내신 내게는 단 하나뿐인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콧방귀를 뀌었지만요. 남편은 가운데서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시댁, 특히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이 무색하리만치 어머님은 저를 미워하고 또 미워했어요. 이쯤 되면 대체 왜 절 그리도 미워하시는 건가 싶은 물음이 생기시죠? 어머님은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름 부유한 집안에 부족함 없이 자라온 남편이었기에 아마도 며느리 자리와 사돈 자리를 당신들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댁에선 극렬히 우리 둘의 사이를 반대하셨지만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머님은 드러내놓고 절 미워하셨어요. 솔직히 그땐 제가 진심으로 대하면 그 진심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횡포를 부리셨고 버티고 버티던 저는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미안해도 했고 기운을 내라며 다독여도 주었어요. 물론 시부모님께 제발 이제 그만 좀 해달라며 회유도 하고 화도 내었지요. 그럼에도 시어머님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과연 이 관계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답을 얻을 순 없었지만요. 그런 와중 작년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직은 젊다면 젊은 우리 아빠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만 하루를 채 버티지 못하고 저의 곁을 떠나게 되셨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이란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더군요. 그 누구보다도 더 충격에 빠진 엄마를 대신해 저와 동생은 정신을 붙들고 아빠의 장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대신해 제 지인들에게 부고를 알렸고 물론 시댁에도 부고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장례에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장인 장례에, 사돈의 장례에 오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이해해 보자면 거리가 멀어서 못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단 얼마의 조의금이라도 하지 않나요? 물론 시댁에서 조의금이 들어오지 않아 서운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 가족을, 내 아빠를 저를 무시하는 듯한 시댁의 태도에 진잘머리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 시부모님이 오시기 힘들다면 저희 친정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시누이들이라도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마저도 아니라면 남편을 통해 조의금을 보내며 성의 표시라도 하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데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게 위로의 문자 한 통도 없었어요. 아빠의 장례를 마친 날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그래도 마음이 쓰여 제게 전화를 하셨나 싶어 받으니 3일간 애비 힘들었을 거야. 집에 가는 길에 속꼬리 사다가 푹 꼬아서 먹여라. 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난 지금 막 아빠를 추모관에 모셔놓고 왔는데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놓인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한다는 말이 고작 속꼬리를 고우라니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머님에게 속꼬리를 사서 고우라고요? 그래, 속꼬리 좋은 놈으로 한 마리 사서 고아줘라. 속꼬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렇게 아들이 걱정되면 어머님이 고아서 올려 보내시던지요.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내 다시 전화기가 미친 듯 울려대는데 더 이상 어머님이랑 아니 그 여자랑 할 말도 없었고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차단해 버렸어요. 저와 통화가 되지 않자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를 한 듯 하더군요. 3일 밤낮을 꼬박 샜지만 잠이 오지 않아 그냥 침대 속에서 뒤척이고 있는데 남편이 살며시 들어와서는 어머니하고 통화했어? 라고 묻습니다. 대답을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그 여자와 관련된 일에는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돌아 누웠더니 왜? 엄마가 또 뭘 하셨기에? 엄마는 집에 가서 쉬라고 했는데 당신이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아니까 물어보는 거야. 어머님 댁에 가봐. 본가에? 본가는 갑자기 왜? 가서 어머님에게 속꼬리 구워달라고 해. 우리 아빠 장례 치르느라 너무 힘드니 속꼬리 구워달라고 해서 그거 다 먹을 때까지 오지 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이런 적 없었잖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그냥 다 말해줘. 그래, 그간은 내가 이런 적 없었지. 어머님이 처음부터 나 달가워하지 않은 거 아니까. 반대하는 결혼 한 거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해하고 꾸역꾸역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 아빠 돌아가셨는데, 아들의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서 물어? 어떻게 와보지도 않으실 수 있느냐 말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오지 못하겠으면 아주버님이랑 형님들이라도 오셨어야지.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조의금으로 마음 표시라도 하셨어야지. 우리 집에서 이랬어 봐? 날 가만두셨겠어? 그래, 나야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그거 나 다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습다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습다니? 우리 부모님이 당신들 발밑에 때 같아? 그러지 않고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얼마 전에 시댁에 개 죽었을 때 어머님 몇 날 며칠 펑펑 우셨잖아. 그 개 장례식도 해주시고 아주 난리였잖아. 우리 아빠가 그깟 개만도 못해서 안 오신 거야? 자기야, 나 앞으로 당신 집에 안 가. 그리고 나한테 시댁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마. 그래도 당신이 나랑 어머님 사이에서 많이 노력해주고 애써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나도 더는 안 되겠어. 이번에 아빠 일을 겪으면서 시댁 식구들이 나와 우리 친정에 어떤 일말의 인간에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 그러니 당신도 이런 내가 너무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남편은 저의 이야기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에게는 더욱 자주 연락을 하고 자주 찾아가 보았어요. 저 혼자라도 찾아뵙곤 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그렇게 가버리시자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고 사랑하는 엄마도 언제 어느 때 제 곁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에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시댁에는 일절 발길을 하지 않았어요. 명절은 물론이거니와 어버이날과 시댁의 그 어떤 행사에도 저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남편만 보냈지요. 그 여자도 자신이 제게 한 잘못을 아는지 그 성격에 제가 시댁에 가지 않아도 연락 한 번 없고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아마 본 성격대로였으면 전화로 제게 막 쏴댔거나 문자 폭탄을 날렸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번 설날이 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친정에 갈 채비를 하는데 남편이 이번에도 안 가게? 어? 어딜? 본가 말이야. 거기 내가 거길 왜 가? 당신이나 다녀와. 당신이 많이 속상했던 거 알아. 우리 집에서 실수한 것도 인정하고. 그런데 이제 그만 마음 풀 때도 된 거 아닐까? 뭐라고? 이제 그만? 그 기간을 누가 정하는 건데? 당신이 마음대로 정한 거니? 아니 그게 어쩌겠어 부모님이 연세가 있어서 아직도 세시고 다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으시는 걸. 지금 그걸 나한테 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 나보고 그들을 이해하라는 거야? 생각해 봐봐. 우리 부모님이 사셔야 얼마나 사시겠어? 막내가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바라시진 않으실 거야. 지금 이 상황 누가 만든 건데? 당신 부모님이 만든 상황이고. 몰라? 그래, 알아.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그러신다고 우리까지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당신은 내가 그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다 알잖아. 내가 마뜩찮아서 나 무시한 건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내왔어. 그랬기에 바보같이 그냥 당하면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지.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따위로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당신들 말에 의하면 가질 만큼 가졌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분들이 하실 짓이냐고. 아, 당신 또 흥분했네. 그래, 그만하자. 그만하자? 뭘 그만해? 난 그간 당신이 나와 어머님 사이에서 중심 잡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있잖아. 이번 일을 겪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뭘 잘못 알아? 당신은 중심을 잡은 게 아니라 간살을 떨었어. 나한테는 어머님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당신이 나한테 더 잘 하겠다고 했고 어머님에게 가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예쁘게 봐달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이지 않느냐 하며 각자의 비위를 맞추게 급급했다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기만 하려고 했다고. 그런 당신의 행동이 날 위한 거라고 착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 후회가 돼. 그 무엇보다도 오늘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더 확실해졌어. 난 더 이상 당신을 믿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여기까지 하자. 우리 헤어져. 남편은 저의 이혼 선언에 적잖이 당황을 하더군요. 그냥 조금만 한 발 물러서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이혼까지 하자고 하는 거냐며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내게 미안한 내색도 없었고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없는 당신 식구들이 진달머리 난다고. 그리고 같은 피 아니랄까봐 결국엔 내게 한 발 물러나길 요구하면서 나보고 이해하라는 당신도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설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 엄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런 엄마의 가슴을 그가 나쁘게 해드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혼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니겠지만 이제라도 이혼을 해 그들과의 악연을 끊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장을 보내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기까지 많은 험난한 과정들이 있겠지요. 그 과정을 겪으며 제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다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빠를 떠나보낸 그날보다 힘들진 않을 것이기에 전 버티고 버텨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저처럼 미련한 여자도 있어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제일 바보처럼 살아온 거 있죠? 부디 제 글을 들어주는 많은 분들은
저와 같이 바보 같은 선택하지 마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